전 세계가 충격에 House on 빠졌습니다. this. 보고서의 단 한 줄이 21조 원의 자산을 날려버리고 125억 달러 범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범죄 국가를 건설한 남자, 20만 명을 노예로 부린 제국의 왕, 그리고 단 한 나라가 그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한 나라가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워싱턴 법무부 건물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주, 프린스 그룹 회장 1987년생. 하지만 그 파일 안에 담긴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가 캄보디아에 건설한 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범죄 국가였습니다. 파일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범죄 단지만 50개, 종사자 20만 명, 연간 범죄 수익 125억 달러. 잠깐, 125억 달러요?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마약 카르텔, 마피아, 삼합회를 상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산업이었습니다. 천주라는 인물의 프로필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고 그로부터 10년 만에 청년 기업가, 자선사업가로 불리며 3년 연속 올해의 기업가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프린스 재단은 캄보디아 전역에 장학금을 뿌렸고 2024년 4월에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라 불리는 스티비 어워드까지 수상했죠. 캄보디아 경제 전문지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유명 자선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커뮤니티를 돕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태자 단지. 푸놈펜 외곽에 자리 잡은 그곳은 100동이 넘는 건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파일 속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무실, 식료품 가게, 옷가게, 식당, 병원, 약국, 심지어 유흥업소와 카지노까지 있었습니다. 외부를 나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만든 거군요. 제 옆에 앉은 동료 검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죠. 이곳은 감옥이자 동시에 공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두고 범죄를 강요하고 탈출을 막는 완벽한 시스템. 파일을 더 넘기자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습니다. 건물 한 채당 약 월 1만 5천 달러.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 금액을 내고 건물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원하는 인터넷 통신 환경까지 다 제공해주는 패키지였죠. 일종의 범죄 인큐베이터네요. 저는 메모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주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훈센 전 총리의 정치 고문이었고 현재 훈마네트 총리의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력과 범죄 조직의 완벽한 결합.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 투자의 70%가 중국 자본이라는 통계도 파일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캄보디아는 사실상 중국 범죄 조직의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회의를 주재하던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공모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범죄 제국에 어떻게 균열이 생긴 걸까요? 무엇이 이 거대한 시스템을 흔들기 시작한 걸까요? 그 답은 파일 마지막 섹션에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때문이었죠.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망 사건이 125억 달러 범죄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줄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4시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프린스 그룹 관련 중대 정보. 화면에 나타난 건 중년의 한국정보 요원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검사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팀 김 과장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만 소개했습니다. 실명은 말하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과장이 잠시 화면 밖을 보더니 다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 태자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사고입니까? 아니면 살해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확히는 고문 후 사망입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건물 내부 복도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벽 형광등,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이게 태자 단지 내부입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죠. 여기 2층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매트리스 하나와 물병 몇 개가 보였습니다. 박모 씨가 이 방에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한국인 2명이 더 있었고요. 탈출한 사람들입니까? 네, 이들의 증언으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증언록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7월 30일에 이 건물로 왔습니다. 다른 범죄 단지에서 넘어온 거죠. 도착했을 때 이미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증언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7박 8일 동안 밥도 안 주고 묶어놓고 폭행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기 고문까지. 네, 이전 단지에서 당한 겁니다.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조직은 그가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증거도 없이요?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폭력이 해답이었으니까요. 그가 증언록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모 씨는 2,000불의 태자 단지로 팔려왔습니다. 조직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헐값에 처분한 거죠. 태자 단지 조직은 치료해서 다시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치료를 해줬습니까? 단지 내 의원에 한 번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꾀병이라고 의심하고 또 때렸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모 씨가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눈동자가 뒤집히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 있던 한국인이 조직원들을 불렀죠.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돼서야 픽업 트럭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차 안에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조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야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시신을 수습했고 같은 건물에 있던 한국인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죠. 그 과정에서 2명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범을 확정하셨습니까? 사망 신고가 들어온 지 8일 만이었습니다. 8일 만에 주범을 찾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주범뿐만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직 구조, 자금 흐름, 연결된 다른 범죄 단지까지 파악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펼쳐졌습니다. 태자 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선들이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검사님, 우리가 파악한 결과 태자 단지는 프린스 그룹 직영입니다. 천주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천주가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 비슷한 단지가 50개 있습니다.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한국인이 최대 2,000명. 20만 명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검사님. 산업입니다. 연간 범죄 수익이 125억 달러에 달합니다. 125억 달러 캄보디아 GDP의 절반. 그리고 이 모든 걸 8일 만에 24시간 풀가동했습니다. 김 과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탈출한 한국인 긴급 인터뷰, 캄보디아 현지 정보원 동원, 통신 기록 분석, 금융 추적.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6개월 동안 한 일을 그들은 8일 만에 해낸 겁니다. 김 과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셨습니까? 김 과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모 씨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건물에 한국인이 17명 더 있었습니다. 다른 단지에도 수백 명이 있고요.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검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국의 기소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천주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도, 금융기록, 증언, 통신 분석 결과 전부요. 대신 미국이 천주를 기소하고 자산을 압류하길 바라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김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제 이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기소 패키지였습니다. 증거 목록, 증인 명단, 금융 추적 결과, 조직도, 통신 기록. 심지어 예상 변호 논리와 반박 논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8일 만에.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섹션에서 멈췄습니다. 현재 태자 단지 내 한국인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모 씨와 같은 건물에 있던 1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출국 날짜, 마지막 연락 시점. 그중 11명이 생사불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건 단순히 한 범죄자를 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태자 단지 2층 좁은 방에서 다음 끼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상사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린스 그룹 천주 기소건 즉시 회의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327MB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이 파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워싱턴 법무부.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부 부장, 연방수사국 요원 2명, 재무부 팀장, 중앙정보국 연락관. 검사님, 한국 자료를 검토하셨다고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지도 위에 붉은 점 50개. 50개의 범죄 단지. 한국 국정원이 8일 만에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마이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8일이요? 우리가 6개월 걸렸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복잡한 조직도 종사자 20만 명 연간 범죄 수익 125억 달러. 캄보디아 GDP의 절반이군요. 중앙정보국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실례지만 한국이 정보를 과장한 건 아닐까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검증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띄웠습니다. 프린스 은행 계좌 기록입니다. 한국 자료와 우리 재무부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일치율 98.7%. 통신 기록도 검증했습니다. 127건 중 124건이 실제 사기 전화로 확인됐습니다. 정확도 97.6%. 과장이 아니군요. 한국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모았습니다. 부장이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진술, 금융 추적, 조직도 예상 변호 논리까지. 이건 완벽한 기소 패키지입니다. 마이클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 구속. 92%가 범죄자였다고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직급 받고 월급 받고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했죠.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군요. 자국민도 범죄자는 범죄자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 과장의 긴급 메시지. 천주, 프린스 은행 의장직 사퇴. 도피 준비 추정 신속 조치 필요. 저는 메시지를 테이블에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도피 준비라고요? 마이클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2개월 전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천주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부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검토하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입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사는 해야 합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중앙정보국 연락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국정원 정보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10년간 검증됐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15년간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기소 패키지입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2주 안에 기소합니다. 재무부 팀장이 파일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부장님, 북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3,700만 달러 자금 세탁 증거요. 북한이요? 중앙정보국 연락관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건 국가안보 위협입니다. 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주를 금융사기, 자금 세탁, 북한 제재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비트코인은요? 재무부 팀장이 물었습니다. 천주 보유 암호화폐 150억 달러, 무려 21조 원입니다. 한국이 지갑 주소까지 특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1조요? 압수 영장을 신청합니다.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48시간 안에 준비하십시오. 천주에게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20년간 세계 정보기관과 일했지만 이런 패키지는 처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절박함입니다. 한국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도 갇혀 있으니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8일이 가능했군요. 저는 한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주 내 기소 21조 원 압수 신청. 영국과 동시 제재. 답장은 30분 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대기 중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미협력회의. 천주 기소 2주 전 마지막 조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저희 작업 공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국제범죄 대응센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 책상들이 섹션별로 배치. 벽면에 대형 스크린 6개.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에 거대한 화이트보드였습니다. 복잡한 선과 메모 사진들. 저게 뭡니까? 11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그린 지도입니다. 천주 사진이 맨 위, 거기서 붉은 선들이 사방으로. 김 과장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스크린에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그게 전부였죠. 국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고. 3가지였습니다. 누가, 왜, 얼마나 큰 조직인가. 김 과장이 첫 번째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통신 추적. 첫 팀입니다. 캄보디아발 전화 15만 건을 역추적했습니다. 패턴을 찾는 거였죠. 15만 건을요? 네. 새벽 2시, 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패턴 찾았습니다. 푸놈펜 특정 지역에서 매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집중 전화. 태자 단지였습니까? 범위를 좁힐 수 있었죠. 두 번째 섹션. 금융 추적.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흘러간 돈을 따라갔습니다. 대포 통장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사흘 걸렸습니다. 밤 11시 발견 프린스 은행. 모든 돈이 거기로 모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 현장 정보. 가장 중요한 팀. 탈출한 한국인 인터뷰, 현지 정보원 연락, 단지 위치 특정. 벽에 캄보디아 위성지도. 붉은 동그라미들. 증인이 직접 그린 배치도입니다. 3달 감금됐던 분입니다. 매일 같은 길 걸으며 관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탈출할 거라 믿으면서.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후 3시 인터뷰가 끝났을 때 팀원 절반이 울었습니다. 왜요? 박모 씨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7박 8일 고문. 전기 고문 2,000불의 팔림차 안에서 혼자 죽었다는 걸. 네 번째 섹션. 통합 분석. 세 팀이 모은 정보를 종합했습니다. 통신팀이 패턴 찾으면 즉시 추가. 금융팀이 거래 찾으면 연결선.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김 과장님,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3가지입니다.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실시간 공유. 네 팀이 동시 작업.
모든 정보 이 스크린에 통신팀 패턴 찾으면 1분 안에 금융팀 추적. 둘째, 과거 데이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관련 모든 사건.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쌓인 정보 위에서 시작한 겁니다. 셋째,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박모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에 17명 더 생사불명. 다른 단지엔 수백 명. 빨리 안 움직이면 제2, 제3의 박모 씨가. 아무도 집에 안 갔습니다. 24시간 여기 남았죠. 우리는 수년간 준비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 훈련. 박모 씨 사건은 그걸 발휘할 계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미국에 줬습니까? 한국이 직접 협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략입니다. 한국 혼자면 양국 문제. 미국, 영국과 함께면 국제공조. 천주는 세계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 한국 외교 협상은 몇 달, 미국 기소는 몇 주. 작업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27메가바이트.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20명의 8일 밤낮. 박모 씨 못 구한 자책감. 남은 사람들 구하려는 절실함. 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천주를 기소할 것입니다. 한국이 8일 만에 만든 무기로.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부장이 단상에 올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오늘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회장 천주를 금융사기, 자금 세탁, 그리고 북한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천주가 보유한 약 15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에 대해 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압수입니다. 또한 영국 정부와 공조하여 런던 소재 19개 부동산을 포함한 천주의 해외 자산을 동결합니다. 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기소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 공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AP, BBC. 모든 주요 매체가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미국 21조 원 암호화폐 압수. 캄보디아 범죄 제국 타격. 한미영 3국 동시 제재.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김 과장에게서였습니다. 검사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캄보디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패닉 상태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프린스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뱅크런이요? 네, 캄보디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지점에 고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천주가 운영하는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뉴스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은행 앞에 긴 줄을 선 사람들, 불안한 표정들. 캄보디아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 비공식 접촉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빠르군요. 검사님, 한국 정부가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직접 가죠. 내일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진행 상황 계속 공유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천주의 런던 부동산 19개 동결. 가치 약 1억 파운드. 프랑스, 독일, 호주도 자국 내 프린스 그룹 관련 자산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던진 돌이 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김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님, 캄보디아 현지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대응팀이 어제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나왔습니다. 차장이요? 직접. 4시면 도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태자단지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급하게 도망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불, 컴퓨터,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범죄 조직들이 흩어진 겁니까? 네, 미국 기소 소식이 나가자마자 대규모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라오스로, 일부는 베트남으로. 풍선 효과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주요 거점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님, 훔마네트 총리가 한국 차관을 접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죠. 천주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김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주가 행방불명입니다. 2개월 전 프린스 은행 의장직을 사퇴한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도피했군요. 내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측 반응은 공식적으로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도 천주를 원한다는 뜻이군요. 내 중국 출신이니까요. 체면 문제도 있고 그가 중국에서 벌인 범죄도 수사해야 하니까요. 미국, 영국,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천주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셈입니다. 일주일 후 더 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과장이 영상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검사님, 캄보디아 현지 영상입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태자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일에서 봤던 그 복잡한 건물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2층 복도를 비췄습니다. 바닥에는 매트리스와 물병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박모 씨가 마지막으로 있던 방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방 안을 훑었습니다. 좁은 공간, 창문도 없는 곳. 이런 방이 30개 있습니다. 각 방에 3명에서 5명씩 감금됐었죠. 영상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컴퓨터는 가져갔지만 책상과 의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보이스 피싱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영상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100개가 넘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비어 있다는 건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천주의 범죄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5억 달러 범죄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검사님,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캄보디아 합동수사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를 경찰청 내에 설치하겠다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지 경찰과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중국은 몇 년 동안 활동했지만 천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천주를 국제 수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캄보디아가 선택한 겁니다. 누구와 협력해야 실제 결과가 나오는지. 한국이 주도하자 미국과 영국이 따라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움직이자 캄보디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주는 전 세계에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 과장님, 축하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천주는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뱅크런으로 흔들리고 태자 단지는 비었고 전 세계가 그를 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8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8일 만에 만든 무기. 그 무기로 우리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검사님,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과장이 보낸 법원 문서를 읽었습니다. 64명 중 59명 구속 확정. 로맨스 사기, 보이스 피싱 가담 혐의. 92%. 10명 중 9명이 범죄자였다는 뜻입니다. 김 과장님, 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까? 네, 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 피고인의 진술 조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취업이 안 돼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고 했고요. 도착해서 어땠습니까? 처음엔 놀랐습니다. 보이스 피싱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일했습니까? 4개월입니다. 직급도 받았고 매달 월급도 받았습니다. 감금당했습니까? 아니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고 가족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일한 겁니까? 돈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못 벌거든요. 저는 진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문서를 열었습니다. 저는 로맨스 사기를 했습니다. SNS로 외국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아냈죠. 어떤 방식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하자고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벌었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요. 피해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담당한 건 12명입니다. 총 피해액이 약 8천만 원이고요.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10명의 진술서를 읽었는데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자발적 참여 월급 수령 자유로운 연락. 그리고 한국 송환 거부. 이들이 왜 송환을 거부했습니까? 저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체포될 걸 알았으니까요. 캄보디아에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었고요. 그럼 피해자는 5명입니다.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64명 중 5명만 실제 피해자였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당한 사람들이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명 약 8%. 나머지 92%는 범죄자였군요. 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기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크다며 전원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 반응입니다. 기사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캄보디아 피해자. 알고 보니 범죄자. 월 500만 원 벌려고 보이스 피싱 가담. 송환 거부한 이유. 체포 두려워서. 댓글들도 읽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지 말고 처벌받아라. 세금으로 데려왔더니 범죄자였다니. 진짜 피해자 5명만 불쌍하다.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김 과장님,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들을 구분했습니까? 철저한 조사였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자마자 전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증거는 통신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동료 증언. 그리고 피해자 신고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김 과장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 피고인은 로맨스 사기로 4개월 동안 2,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은행 계좌에 매달 7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그런데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유죄징역 3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짜 피해자 5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 조치됐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취업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20대 남성입니다.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3개월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탈출 시도하다가 폭행당했고요.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미국 기소 발표 다음 날 조직이 급하게 도망가면서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때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죠. 다쳤습니까? 다리 골절과 갈비뼈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검사님,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범죄자는 처벌한다. 자국민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92% 구속이 그 증거군요. 네, 이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파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59명의 판결문. 징역 2년부터 5년까지 법원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수십 명이 재산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생계가 위협받았다. 피고인은 4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으며 월급을 받고 직급까지 부여받았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다. 송환을 거부하고 현지에 남으려 한 점도 범죄의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는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경각심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해외 취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죠. 특히 동남아시아 쪽으로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갔습니다. 자국민이라고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린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김 과장이 최근 통계를 보내왔습니다. 캄보디아행 항공편 예약이 70%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남성의 예약이 급감했죠. 예방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이미 캄보디아에 있던 한국인 중 일부가 자진 귀국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까? 내 미국 기소와 한국의 강경 대응을 보고 겁을 먹은 겁니다. 김 과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92%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64명을 데려오는데 세금이 들었고 여론도 피해자를 구출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정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원칙을 지켰다고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님, 쉬운 선택은 이들을 그냥 피해자로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국민 감정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정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왜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으니까요. 만약 이들을 피해자로 처리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인 척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92%를 구속한 거군요. 내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자국민이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범죄는 범죄다. 한국의 선택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옳았습니다. 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모 씨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피해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피해자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모 씨는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범죄를 강요당했죠. 거부했습니까? 네, 그래서 고문당했습니다. 7박 8일 동안요. 그리고 김 과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불에 다른 조직에 팔렸고 결국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를 위해 한국은 8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를 위해 미국은 21조 원을 압수했습니다. 그를 위해 전 세계가 천주를 쫓고 있습니다. 검사님, 92%가 범죄자였다는 건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8%가 소중합니다. 진짜 피해자들이요. 내 박모 씨 같은 사람들 꿈을 안고 갔다가 지옥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위해 일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2%의 진실. 그것은 한국이 원칙을 지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8%를 위해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저는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천주 소유 암호화폐 압수 최종 승인 청문회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검사, 천주가 보유한 암호화폐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판사님, 약 15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21조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금액의 출처는 확인됐습니까? 네, 판사님.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금융 추적 자료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프린스 그룹이 범죄 수익으로 축적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사기, 그리고 북한 해킹 자금 세탁을 통해 모은 돈입니다. 거래 기록이 모두 추적됐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검사, 이 압수가 승인되면 법무부 역사상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최대 규모입니다. 판사님, 이전 기록이 약 10억 달러였습니다. 이번은 그것의 15배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주의 소재는 파악됐습니까? 아직 행방불명입니다. 판사님, 하지만 국제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한국, 그리고 중국도 추적 중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본 법원은 천주 소유 암호화폐 150억 달러에 대한 압수를 승인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사님, 21조 원을 어떻게 압수합니까?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지갑 주소를 동결했습니다. 천주는 더 이상 이 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갑 주소를 특정한 건 한국 국정원입니다. 8일 만에요. 사무실로 돌아와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21조 원 압수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검사님. 김 과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건 한국 덕분입니다. 지갑 주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검사님,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국도 런던 부동산 압류를 완료했습니다. 19개 전부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도 프린스 그룹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화로 28조 원 정도요. 28조 원 천주가 쌓아올린 범죄 제국의 가치. 그리고 검사님, 김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프린스 은행이 파산 직전입니다. 뱅크런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내 예금의 60%가 인출됐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현지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파산 위기.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흔들. 정부 긴급 대책 마련 중. 천주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주 소재는 여전히 파악 안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공안이 특별수사팀을 운영 중입니다. 천주가 중국 출신이니까요. 중국도 그를 원하는군요. 내 중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정부 체면도 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송환 경쟁을 벌이는 셈입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주는 지금 어디선가 숨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돈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은행은 파산 직전입니다. 김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한국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김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주는 여전히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프린스 그룹은 성장하고 있을 거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8일 만에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2주 만에 기소했고요. 그 결과 21조 원을 압수하고 28조 원을 동결하고 125억 달러 범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327MB. 8일의 결과. 검사님, 21조 원은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한국이 자국민을 지킨다는 메시지. 범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 21조 원. 그 무게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8일 밤낮으로 일한 땀이었습니다. 박모 씨를 구하지 못한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구하려는 절실함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미법집행 협력 세미나. 워싱턴에서 온 검사와 요원들, 서울에서 온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프린스 그룹 사건은 국제공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검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덕분입니다. 8일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미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검사님, 천주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잡았죠? 네, 하지만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푸젠성 일대를 집중 수색 중입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천주는 더 이상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무너졌고 캄보디아 정부도 등을 돌렸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군요. 네, 미국, 영국, 한국, 중국 전 세계가 그를 쫓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김 과장님, 이 사건이 한국에 어떤 의미입니까? 김 과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스템의 증명입니다. 8일 만에 완벽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둘째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셋째는 김 과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제적 위상입니다. 한국이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과 영국이 따라 움직인다.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국제범죄 수사에서 한국은 주도국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법무부에서였습니다. 네, 부장님. 검사,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이 천주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입니까? 1시간 전입니다. 푸젠성 샤먼에서요.
중국 공안이 확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천주를 중국이 체포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송환 경쟁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원하고 중국도 원합니다. 한국도 피해자가 있으니 송환 요청할 겁니다. 누가 가져갈까요? 중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민이니까요. 하지만 미국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요한 건 천주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서 재판을 받든 수십 년은 감옥에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검사님, 박모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 모든 걸 시작했고 125억 달러 범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국제범죄 수사에서 한국 모델이 기준입니다. 8일 만에 정보를 모으고 2주 만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받은 그 파일.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327MB. 그리고 끝이기도 했죠. 천주 체포로. 저는 USB를 김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김 과장님이 가지세요. 8일의 기록입니다. 김 과장이 USB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프린스 그룹 천주 체포. 한미영 공조로 범죄 제국 붕괴. 국제범죄 수사 새로운 기준 제시. 저는 기사를 읽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8일이 국제범죄 수사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수백 명이 구출됐고 125억 달러 범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